같이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유아인 씨부터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인사와 함께 본인 역할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기에 베팅하는 남자 윤정학 역을 맡은 유아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혜수 씨. 네, 저는 사상 최대의 경제 위기를 끝까지 막으려고 고군분투하는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 한시연 역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허준호 씨. 97년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고 버티고 있는 갑수 역의 허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진 씨. 네, 저는 위기를 이용해서 경제의 새 판을 짜려고 노력하는 재정국 차관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가외부도 이날 연출을 맡은 최국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진짜 네 분을 한 작품에서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좋기도 한데, 근데 또 이 내용이나 이제 역할들이 참 많은 준비를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수 씨, 이번에 경제 전문가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네. 전문직 캐릭터로 굉장히 멋진 모습 기대가 되는데요. 캐릭터의 어떤 점이 끌리신 겁니까?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한시연이라는 인물을 떠올렸을 때 원칙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원칙. 그러니까 그렇게 파란이 몰아쳤을 때 초지일관 원칙으로 움직이는 한시연이라는 인물. 이런 인물이 꼭 경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인물이 좀 더 많았다면 그 시대를 살아낸 우리들의 현재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그러려고 노력을 하지만 참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신념과 소신이 일치하는 정말 뜨거운 심장을 가진 그런 인물이라는 데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의 원래 가진 싱크로율과도 굉장히 잘 맞닿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리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예. 유아인 씨. 네, 사실 늘 매 작품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번 작품에서도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국가부도의 날, 어떤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새롭다라고 하셨는데 배우로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란 건 어떤 경력에서 많지 않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번 제가 맡은 윤정학이라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조금 더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그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현실적인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대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역할. 허준호 씨는 사실 정말 오랜만에 평범하고 굉장히 소박한 소시민 역할을 맡으셨어요. 예. 예, 캐스팅 제안 처음에 받고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저를 캐스팅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뭐 외람된 말씀은 아니고요.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이 작품의 비중에 있는 역할을 믿어줘서 믿고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감독님한테 고마워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막 떨려요. 네, 십몇 년 만에 다시 영화로 이렇게 제작 보고회도 하고 하는 자리에서 저는 너무 기분 좋고요. 감사하기만 합니다. 예. 지금 이 모습이 조금 전에 예고편에서 봤던 그 모습과 너무 비슷해서 예, 참 좋습니다. 예. 자, 우리 조우진 씨는 뭐 사실 다양한 영화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미스터 선샤인으로 드라마까지 대세 입증을 하셨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국가부도의 날을 통해서 또 굉장히 바쁘게 또 스크린 행보를 앞두고 계신데 소감 좀 여쭤볼게요. 어떠십니까? 방금 허준호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렇게 막 떨려요. 네.
제 마음속 레전드이신 우리 허준호 선배님, 김혜수 선배님, 그리고 늘 동경하는 유한 씨와 같이 작업을 했었구나. 정말 행복한 협업을 했었구나라는 게 오늘 제작 보고회 자리에 참석하면서 참 또 사뭇 또 실감이 나고요. 네, 영광된 작업이었고 오늘 또한 영화로운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정말 행복한 눈빛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감독님, 조우진 씨도 지금 이렇게 오늘 실감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극을 이끌어가는 멋진 배우분들과 거기에 또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세계적인 배우 뱅상카셀까지 캐스팅이 완료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예, 뭐 너무 좋았죠. 예, 뭐 여기 계시는 분들만 해도 제가 평상시에 꼭 한번 작업해보고 싶었던 배우분들이고 흠모해왔던 배우분들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내내 감탄하면서 같이 즐겁게 작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뱅상카셀 개인적으로 되게 팬이고요. 예, 초기작들 워낙 좋아해서 같이 하는 작업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즐거웠고요. 되게 추운 겨울날 오셨는데 되게 열정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작업하시는 모습 되게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정말 좋은 배우들하고 같이 작업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감독님도 약간 떨리시는 것 같아요. 많이 떨리는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면 그 설레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조합으로 완성된 영화 국가부도의 날,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 첫 번째 영상입니다. 1997년 그날에 어떤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지 국가부도의 날 그날의 사람들 코멘터리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네, 그날의 사람들 함께 만나고 오셨습니다. 국가부도의 위기를 앞두고 협상하는 사람들과 그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만나셨습니다. 배우분들의 이제 캐릭터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영화에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협상하는 사람들로 등장하는 세 분이시죠. 우리 김혜수 씨, 조우진 씨 그리고 뱅상카셀 씨까지 영상으로 잠깐 봤지만 세 분이 함께하는 그 현장은 그야말로 불꽃 튀는 현장이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촬영 어떠셨나요, 김혜수 씨? 저도 이제 오래간만에 저렇게 보시니까? 좀 썸머리 된 영상을 보니까 약간 좀 막 가슴이 막 뛰어요. 근데 현장에서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 저희가 촬영을 해야 되는 장면도 매번 나의 의견을 관철시켜야 되는, 그러면서 매번 또 부딪히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야 되는, 더 큰 위기는 막아야 되는, 최악의 사태는 피해야 되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싸워가는 인물인데, 특히 이제 매번 건건이 가로막히는 아주 큰 벽이죠. 정부 고위 간부니까 조우진 씨하고 이제 특히 연기로 부딪히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조우진 씨에게서 정말 불꽃을 봤어요. 그러니까 조우진 씨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작품에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미 너무나 다채로운 모습을 너무나 잘 해내는 걸 우리가 다 목격을 했지만 실제 배우에게 정말 잘하는 좋은 배우와 함께 연기할 수 있는 찬스라는 건 쉽지 않아요. 굉장히 귀한 순간인데 조우진 씨 덕분에 굉장히 큰 에너지를 얻었고 그리고 한시연이라는 인물 자체도 조금 더 힘을 발할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시너지를 발현하는 순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진 씨 덕을 제가 많이 봤죠. 그래서 우진 씨 너무 고마워요. 고맙다는 제가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고 찬인데요. 예.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우리가 마음을 주고 싶지 않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조우진 씨의 연기에 매료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불꽃 튀는 야. 그런 순간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조우진 씨, 요 다음 이제 조우진 씨 대답인데. 아이고. 자, 일단 김혜수 씨는 조우진 씨에게 불꽃을 봤습니다. 조우진 씨, 김혜수 씨에게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냥 편하게 사실은 저기
예상 질문에 그 대답을 몇 가지 준비한 게 있었는데요. 네네. 사실은 다 까먹었어요 지금. 그럴 정도로 너무나 감개무량하고요. 저 또한 선배님 김혜수 선배님께 받은 에너지가 너무나 넘쳐 흘러서 엄청나죠. 예, 늘 흥분된 상태에서 왔었고 매일 아침에 촬영장 가는 길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었고요. 건강한 그런 긴장 상태로 계속 유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연기할 때 그냥 느낌이 그랬었어요. 어떻게 비유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주 신나게 테니스를 친 느낌. 네. 땀이 흠뻑 나는데 네, 땀도 즐거워. 흠뻑 나고 네.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복판에는 늘 계속 신남, 예, 신이 났었던 그런 경험이었는데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마음이었거든요. 예, 저 또한 그런 마음을 현장에서 얻게끔 해주신 우리 가태주 김혜수 선배님께 예,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태수 씨와 우리 조불꽃님의 예,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이쪽 분위기 너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유아인 씨도 사실 팀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아인 씨 팀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네.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우리 그 송영창 씨와 류덕환 씨와의 네. 호흡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호흡 어땠나요? 불꽃이 튀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리를 많이 뛰어다니고 이런 뭐 정부 관계자분들, 기관의 관계자분들과는 거리가 조금 있는 역할이었는데 이 송창 선배님이랑 류덕환 씨랑 함께 같이 하면서 놀듯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저희는 막 긴장되고 막 이렇다라기보다 그냥 조금 편안하게 즐기듯이 놀듯이. 예, 저기 테니스였거든요. 여기는 저희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스테이션을 함께하되 정말 완벽한 팀플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대단합니다. 예, 자 허준호 씨 지금 이렇게 다 팀이 있는데 허준호 씨는 사실 정말 묵묵하게 홀로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인물을 연기해 주셨습니다. 당시 보통의 서민들을 대변하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려웠어요. 그렇죠. 네. 그분들의 생활을 몰랐고 간접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깜깜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본하고 상황은 틀리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그 깜깜한 표현에 대한 거는 조금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풀어지고 그 계기가 또 살아날 수 있는 계기.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모티브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 그런 기대감도 있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막 벅차요. 네, 그랬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에게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좀. 네, 제가 이게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닌데 아무튼 그런 역할을 주셨고 간접적으로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조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고민이 얼마나 깊으셨는지가 느껴지는 답이었습니다. 자, 또 한편의 영상을 보시고 이제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생생한 촬영 현장과 비하인드를 담은 제작기 메이킹 국가부도의 날 그날의 기록 영상입니다. 만나보시죠. 1997년 그날의 이야기를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우리 감독님과 제작진 그리고 배우분들 모두가 노력과 열정을 다하신 게 느껴집니다. 자, 지금부터는 키워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영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이야기 토크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짧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우선 경제수석부터 만나시고요. 경제부처 실무자들 소집하라고 하세요. 제가 알 길 가겠습니다. 수리해 주십시오. 자기도 이제 어깨 좀 펴고 살아야지. 잘 될 거야. 대안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IMF로 가면 됩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결정의 날입니다.
영화 속 캐릭터들이 각자 결정을 내리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클립으로 준비해 봤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영화를 선택한 그 결정의 날도 궁금합니다. 시나리오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유한 씨. 제가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참 뻔한 얘기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글을 그렇게 잘 읽는 편이 아닌데 이번 국가부도의 날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재미있게 몰입했다가 화나기도 했다가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다가 그냥 이 이야기 자체 그리고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이 맥락이 주는 재미들에 흠뻑 빠져서 읽을 수 있었던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시나리오에 훅 빠졌다. 김혜수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다른 시나리오 봤을 때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그러니까 처음에 시나리오 받았을 때 IMF가 일어났던 시기 일주일의 얘기라는 그 설명은 듣고 받았는데요. 그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매혹적이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을까? 근데 시나리오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피가 이렇게 거꾸로 역류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막 이렇게 맥박수가 빨라지는 느낌? 그리고 뭔가 저는 사실 97년 당시에도 성인이었는데 나는 몰랐던 얘기 같은 느낌? 이건 분명히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렸듯이 IMF 외환위기 당시 97년 당시에 실제로 대책팀이 비공개로 운영이 됐다라는 기사 한 줄에서 출발한 영화적인 상상력이 가미된 인공미가 있는 가공된 시나리오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나리오 보면서 막 너무 흥분이 돼서 검색하면서 봤어요. 네, 진짜 보면서. 네, 그럴 정도로 보면서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기도 전에 이 영화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돼. 반드시 재밌게 만들어져야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의 출연을 떠나서 이 영화는 무조건 만들어줘야 된다. 네. 좋습니다. 허준호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좀 단순해요. 대본이 너무 재밌었고요. 이랬었어. 나는 기억이 나는 얘기였고 처음에 제가 대본 받으면 버릇이 어떤 배우 캐스팅 됐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마라 그래요. 제 배역만 하고 다 읽었는데 너무 좋아서 이렇게 큰 걸 나한테? 그 다음에 누구? 그랬더니 김혜수, 유아인, 조우진 뭐 왜 안 해? 그랬어요. 안 할 이유가 네, 없었다.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예. 감사합니다. 조우진 씨. 네,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 각자 기저에 깔린 욕망들이 드러난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욕망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분출구가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 또한 굉장히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걸 느꼈었고요. 호흡도 거칠어지는 걸 느꼈었고 거의 한달음에 다 읽어버렸는데 네, 그 흥분이 또 현장까지 좀 이어지지 않았나. 네,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또 관객 여러분들께 또 영화를 잘 보시게 만드는 그런 원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배우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 드라마가 강렬한 그런 시나리오였던 것 같은데, 예, 지금 엄지척을 허준호 씨께서 하고 계시는데 감독님께 좀 여쭐게요. 국가부도의 날은 사실 이 한국 영화 최초로 IMF를 소재로 다루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나요? 예, 1997년이 저는 현대사에서 한국 현대사에서 되게 큰 변곡점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97년 IMF 협상은 지금의 우리들 삶에까지 되게 깊숙이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 긴박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뭐 누군가는 위기를 알리고 막으려고 했었고, 누군가는 그 위기에 베팅하려고 했었고, 누군가는 그 위기에서 가족과 회사를 지키려고 뛰어다녔던, 예, 그 긴박했던 순간 97년을
격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사람들 11월 28일 날 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 텐데요. 바로 변신의 날이거든요. 이번에는 배우 한 분씩 저희가 어떤 변신의 날을 거쳐 오셨는지 짧게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김혜수 씨부터 만나보시죠. 국민들은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을 보고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네, 타짜의 정마담, 그리고 직장의 신의 미스 김, 시그널의 차수영까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은 캐릭터들인데요.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 공통점이 뭘까요? 네, 공통점은 바로 속 시원하게 누군가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해 줬던 그런 캐릭터들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그런 점이 있네요. 네. 그런 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 역할에도 굉장히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좀 어떻게 우리를 좀 대변해 줄 수 있습니까? 대변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한시연의 의지만큼 관객들에게도 정말 가슴이 뻥 뚫릴 만큼 시원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시연 같은 인물이 그 시대에도 반드시 있었고 우리가 뭐 기억할 수 없을지라도 기록에 남지 않았더라도 그런 인물들은 그런 위기에 반드시 있었다는 거, 그리고 더 많은 한시연들이 잠재적으로 있어줬으면 하는 바람 같은 게 있죠. 네. 옳은 말과 옳은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네, 걸 있죠. 예,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유아인 씨의 변신의 날 만나볼까요? 위기에 투자하겠습니다. 자, 위기에 투자하겠다는 이 남자. 현대물에서 정말 사극까지 아주 다양하고 폭넓은 연기를 보여주셨었는데 그런 유아인 씨도 이렇게 전문직 캐릭터 금용맨 역은 처음이셨죠? 네, 예, 어떠셨나요? 준비를 많이 하셨어야 했을 텐데. 네,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배우로서 가져야 하는 성실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제 자신을 채찍질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전 작업에는 조금 제 느낌이나 직관에 많이 의지하고 그런 접근을 통해서 어떤 인물들을 느낌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다면 이번에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의 중대함, 그리고 내 인물이 표현해야 하는 어떤 보편적인 정서, 그것이 욕망이 될 수도 있고 결핍이 될 수도 있고 위기에 베팅하는 어떤 그런 기회주의자적인 면모일 수도 있지만 이 돈의 세계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모르겠어요. 인물을 통해서 공감대를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몸을 던져서 열심히 해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윤정학 그 전형적이지 않은 인물이라 더 기대가 됩니다. 아유, 네. 뭐 어떤 면에서는 전형적이에요. 사실 전형이 뭐고 완전히 새로운 거나 뭐 그런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지만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이 시대적인 정서, 감정, 뭐 보편적인 느낌들이라는 건 있는 것 같고 그것들이 이 우리 극과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에서 다루는 이 돈의 질서, 이 세계의 질서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시대가 또 이 시대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고리들을 만드는가 하는 지점에 있어서 많은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는 영화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민이 깊었는지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허준호 씨의 변신의 날입니다. 어떡해요? 안 되시면 어떡해요?
저 두 마디가 너무 먹먹해요. 저 눈빛만 봐도 너무 지금 김혜수 씨도 슬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허준호 씨 사실 그 전에 워낙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역할, 강력한 캐릭터들 많이 연기하셨었는데 사실 허준호 씨의 진가는 이렇게 인간적이고 정감 가는 우리네 아버지 그리고 삼촌 역할에서 또 빛이 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듣기로는 제작진이 부모님 전상서 드라마 속에 허준호 씨를 기억하고 캐스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셔갖고 더 이상 뭐 도망갈 일도 없었고요. 그 전에 벌써 대본 보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 얘기를 우리 제작진들이 사장님이랑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는 게 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 버틸게요. 이 네 글자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진짜 버티면 돼요. 또 그런 경험을 또 하셨고 버텼어요. 본인께서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우진 씨의 변신의 날 한번 만나볼까요? 아니지. 왜 위기를 알려야 되는데? 조우진 씨 알려야 되는데. 진짜 우리 충무로의 새로운 흥행 공식이죠, 여러분. 흥행작에 빠지지 않는 배우 조우진 씨입니다. 이번에는 재정국 차관 역할을 맡으셨는데 내부자들 남한산성에서는 사실 이병헌 씨와 또 연기를 선보여 주셨고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는 또 김혜수 씨와 팽팽한 신경전. 근데 아주 기분 좋은 신경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독하긴 하네요. 뭐 잘했고 못했고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금 거창하게 표현하자면은 저는 현장에서 3열을 봤어요. 3열. 열의, 열망, 열정 이 세 가지가 다 사실은 김혜수 선배님한테 느꼈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 생각하신 거죠? 네. 아까 내가 그 말을 왜 못했을까? 네. 열의, 열망, 열정. 이제 드디어 얘기했습니다. 이제 드립니다. 3열. 딴 생각하셨죠? 말씀은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다 되니까요. 이분의 에너지를 받고 서로 호흡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건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웠고 정말 신났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땀에 흠뻑 젖은 상태에서 격렬하게 하는 그런 그 테니스 경기가 또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었던 작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3열 김혜수 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토크 키워드 만나보시죠. 일주일에 20억 달러가 오직 $1 800원이라는 환율을 지키기 위해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율 방어에 안 할 수 없는 거고. 은행을 통해 외국계 은행에서 해외 투기 자본에서 빚을 담보로 해서 다시 빚을 냅니다. 누구자! 부도 아니지! 부도 아니지! 네. 4개월간의 촬영 기간을 가득 채웠던 노력의 날입니다. 감독님, 촬영 전에 굉장히 여러 번의 리딩을 거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뭐 워낙 대사가 많은 영화이고요. 또 영화적 특성상 저희가 뭐 일상생활에 잘 쓰지 않는 용어들, 특히 경제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워낙 처음부터 끝까지 대사로 모든 걸 설명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또 캐릭터들도 대사로 보여지는 지점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사전에 여러 번의 리딩을 통해서 그 캐릭터 같은 경우를 먼저 잡고 현장에 가려고 좀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특히 뭐 그 협상 진행 과정에서는 더더욱이 그 배우들 간의 대사 호흡이나 리듬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공을 들여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감독님께서도 저렇게 공을 들이시고 또 배우분들도 이게 워낙 전문 용어가 많다 보니까 공을 많이 들이셨을 텐데 김혜수 씨 어떠셨나요?
어려웠어요. 뭐 평소에 자주 들어보지 못했고 또 뉴스에서 뭐 가끔 듣는다고 해도 전혀 이렇게 제대로 딱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는 어려운 단어들을 그냥 뭐 직업적으로 생활적으로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처음에 리딩을 할 때는 소리를 내서 읽으면 이게 우리말로 쓰여진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어떡해 큰일 났다. 반복하면 될까? 계속해보고 계속해봐도 참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그리고 이 말을 왜냐하면 저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다수의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를 참 많이 고민했는데 대체할 수 없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런 경제 용어들을 제가 제대로 좀 이해하려고 수업도 좀 듣고 그랬어요. 영화사 사무실에 전문가 불러서 전문가가 이렇게 경제학을 설명하듯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면 제가 또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정말 경제에 대해서 문외 아닌 정말 일반인 수준에 맞게 그렇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도 몇 번 들었었고 그리고 리딩 작업을 통해서 좀 이렇게 그 말들이 익숙해지도록 체화되도록 연습을 많이 했고 또 이렇게 상대방이랑 좀 리듬감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따로 또 같이 굉장히 연습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서 반드시 필요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촬영 전부터 이미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조우진 씨도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용어 때문에. 네. 차관 역할이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요. 고등학교 때 정치경제 과목 공부했을 때보다 더 많이 책을 본 것 같아요. 그런 거 했구나. 네. 그때는 진짜 뭐 경제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에 그냥 그냥 공부를 막연하게 그냥 암기 과목으로만 생각하고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말씀하셨다시피 자연스럽게 읊어야 되는 지금 준비한 거 아니에요? 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기 연출팀에서도 자료를 많이 구해주셨고요. 예, 그 시대의 공기를 읽기 위해서 나름 고서적이나 아니면 뭐 도서관 가면은 그 자료들이 있어요. 옛날 신문들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때 기후를 느끼기 위해서 자료 신문 자료 좀 주로 많이 좀 참고했었던 그런 기억입니다. 지금 또 고등학교 시절 그 정경 과목 딱 나오니까 지금 어떤 과목 공부했는지 서로 지금 막 이야기가 막 따로 됐었습니다. 정경을 또 열심히 하셨었고. 열심히 하셨나 봐요. 예, 그렇죠. 자, 우리 유아인 씨는 사실 아까 그 영상에서 보니까 투자 유치를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준비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힘들었어요. 그렇죠. 힘들었고 제가 첫 촬영에서 이렇게 제가 막 대사인지도 여러 번 내고 막 실수들을 유아인 씨가 반복하는 상황이 있었어서 뭐 한 촬영을 아마도 예정되어 있던 촬영을 하루 미루고 제가 연습에 돌입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정도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려고 조금 양해를 구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건 뭐 연기하는 배우가 당연히 사전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부득이하게도 당시에 이 전작이었던 버닝 촬영이 종료된 지 뭐 얼마 안 됐던 그런 시기였어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또 끝까지 만족스러운 장면을 함께하기 위해서 열정과 최선을 다해준 유아인 씨의 모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허준호 씨는 사실 잠깐이지만 영상을 통해서 이 갑수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많은 감정들,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를 보면 관객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실 텐데 촬영하는 동안에 갑수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정도로 몰입을 하셨죠? 대표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고민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감사한 일이 제 걸음걸이가 참 문제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약속했던 그 작품이 이제 벌크업을 막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서 있어도 사람이 곧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자도 모르게 이렇게 자세가 돼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무너뜨리지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를 못 썼어요.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실제로? 네, 실제로. 저도 모르게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를 못 썼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인데 촬영만 나가면 괜찮은 게 이게 복대를 메고 어머. 그리고 첫 촬영을 갔는데 엉거주춤한 걸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희한하게 우리 촬영 감독 최 감독님도 네. 둘이 같이 허리를 다쳐갖고 같이 촬영했어요. 같이 두 허리 분 무슨 복대를 일이 메고. 있었던 건 아니죠? 네, 전혀 네. 따로따로 다친 거예요. 그래서 막 면회 가는 장면 카메라도 흔들리고 나도 흔들리고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준비하지 않는 다른 무슨 에너지로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예, 근데 그거를 저를 위해서는 조금 뭐 제가 희생했다는 얘기는 아니라 제가 지금 그 걸음걸이를 위해서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나온 거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우리 촬영 감독님도 같이 카메라 워킹이 좀 이렇게 흔들리십니다. 그런 장면 같은 것들이 상황적으로 이상하게 맞았던 희한하네요, 진짜. 희한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꾸부정한 모습이 뭐 물론 아프셔서 한 것도 있으시지만 그쵸. 네, 갑수랑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내고 싶었거든요. 희한하네요. 왜냐면 이게 사실 허리가 아프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또 그걸 또 갑수에 예, 뭐 하여튼 맞춰서 희귀적으로 맞아가고 좀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까지도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영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나눠봤는데요. 국가부도의 날, 사실 그날을 기억하시는 우리 기자님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실 텐데요. 영화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계시면 이제 마이크를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예,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오마이뉴스 이선필 기자입니다. 네. 그 배우들 네 분과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일단 배우분들께는 아까 코멘터리 영상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이라도 알아야 된다, 뭐 되새겨야 한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되새겨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또 감독님한테는요. 그 IMF 이후에 좀 달라진 서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취재를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IMF 이후에 좀 달라진 서민들의 삶을 좀 더 파고드신 게 있으신지, 그리고 동시에 또 경제 이야기라서 굉장히 자세는 또 냉철하게 좀 이성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고민이 많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먼저 여쭤볼까요? 어떤 점에서 고민이 많으셨고 그 이후에 사람들의 삶도 좀 취재를 하셨는지. 예, 뭐 저희 영화가 가상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지만 배경은 그 97년 IMF 실제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되게 그 당시 사회 상황, 시대 상황과 IMF 협상까지 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팩트 체크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객관적인 그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 고증을 하기 위해서 뭐 경작자분들의 도움도 좀 받았던 기억도 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사실 그 이후에 대한 언급은 영화에 있진 않아요. 그 이후의 서민들의 삶에 대한 그 언급은 있지 않은데 영화를 보시면 뭐 유추되는 지점들이 나옵니다. 예, 그걸 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뭐 제 또 빠뜨린 게 있나요? 네,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우분들께 아까 좀 이런 내용 그리고 그때 시절을 통해서 되새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혜수 씨와 허준호 씨에게 좀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먼저. 네. 그냥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픈 과거를 숨기는 것보다는 아픈 과거를 같이들 공유하면서 그거를 발판 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나이 들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바뀐 거고요. 그런 바람이 더 숨긴 것보다는 그 아픔을 이겨내고 우리가 드러냈기 때문에 지금 2018년에 이 시간에 오지 않았나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김혜수 씨는 어떻습니까? 저도 뭐 사실은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영화는 외환위기 당시에 그 경제위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뭐 이렇게 아름아름 뭐 작은 단체, 큰 단체, 국가적으로도 크고 작은 위기들에 직면을 하잖아요. 또 수없이 많은 위기들을 겪어왔고 그런데 그럴 때 정직하게 그 위기를 대면할 수 있는 우리가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요행을 바라거나 정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할 때 그것이 곧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교훈 같은 것들을 저는 이 작업을 통해서 좀 얻은 것 같고요. 그리고 위기라는 것 자체가 잠재적으로 쌓여져서 크게 불행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정말 예고하지 않은 한 번도 예상하지 않은 또 위기들을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크고 작은 위기들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위기를 직면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지점에서 단순하게 경제적인 문제로 국한될 게 아니라 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내 삶을 그리고 좀 더 크게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좀 환기시킬 만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저쪽 뒤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맨 끝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동화 이혜리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는 김혜수 배우께 그 비슷하면서도 좀 다룰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좀 그 연장으로도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뭐 IMF를 다루고 있지만 그 현대사를 다루는 한국 영화 최근에 많은 한국 영화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현대사를 좀 다룬 영화이다 보니까. 많은 책임감과 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으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좀 마음과 자세로 촬영을 하셨는지와 또 하나는 불과 21년 전에 이제 일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억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김혜수 배우는 이 IMF를 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김혜수 씨. 네, 실제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긴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연기를 하는 동안에는 가공된 인물인 한시연에만 오롯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그 당시에 사실 저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습니다만 이미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문화계도 굉장히 뭐 대중문화계에도 변화롭기도 했고 상당 부분 이어지는 호황 속에서 굉장히 철없는 어른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근심 없이 그때 제가 이제 기억하는 건 갑자기 나라에 큰일이 났다고 하는데 실감은 되지 않고 그리고 금모으기 운동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저도 IMF 하면 그 시절에 가장 기억이 나는 건 굉장히 좋았는데 음악도 풍요로웠고 문화적으로도 풍요로웠고 우리 모두가 중산층이라고 느꼈던 것 같고 굉장히 기분 좋은 삶을 영위하던 중간에 난데없이 어떤 큰 위기를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도 그런 여파로 고통받는 분들이 사실 계셨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모르고 지나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IMF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정부에서 IMF에 대해서 국민들이 면면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어떤 정보를 주지 않은 뭐 실책도 있긴 합니다만 스스로도 그런 큰 위기를 겪었음에도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치부하거나 사실은 그냥 잘 모르고 지나갔던 게 꽤 부끄럽게 느껴졌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작품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또 책임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까 질문에도 나왔지만. 네. 그 얘기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번 영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현대사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고통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억하는 시기이기도 했고 또 많은 개인과 많은 기업의 비극으로까지 이어졌던 시기이기도 했고 근데 저는 이때 사실은
실제 저희가 겪은 시대를 연기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무언가 더 조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시에 그 시기를 살아냈던 분들이 느꼈던 시름, 그리고 그들 마음 깊숙이 느꼈던 상처, 절망, 좌절감, 상실감, 박탈감, 두려움, 그리고 그들이 했던 고민,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생생하게 표현하자. 오히려 이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치욕스럽고 또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기억일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새삼 되짚어봄으로써 다시는 이런 불행, 이런 위기를 그런 식으로 절대 흘려보내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마음을 좀 다잡고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안 계시면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 끝인사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11월에 이 영화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 관객들에게도 끝인사, 감독님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예, 훌륭한 존경하는 배우님들하고 좋은 스태프들하고 성심성의껏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우진 씨. 네, 선배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직시하고 바라보고 어루만질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28일 개봉하는데요. 국가부도의 날 사람들이 어떤 격동기를 거쳤는지 여러분들, 관객 여러분들께서 읍소하건대 목격자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준호 씨. 저희 국가부도의 날은 그 당시에 아픔이 없었으면 오늘이 있을까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공감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많은 선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름답게 열심히 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혜수 씨. 네, 저희 영화는 IMF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시대를 살아갔던 위기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해야 됐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공감대가 있었으면 하는 영화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영화 시사도 있을 테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한 씨. 네, 이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1997년에 어떤 국가적인 사건 그리고 그 시대의 시대상, 인간상을 다루고 있는 영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현재적이고 또한 미래적인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지금의 나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태도를 가져가는 것, 세 가지 크나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공감대를 이루고 함께 이 국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네.